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죠. 따뜻한 봄 날씨가 돼서 참 좋긴 한데 여러분들 마음이 다들 조금씩 어두우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니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나 전염병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모든 분들이 존재의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허무하게 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건강의 기별을 더 널리 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참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페넥스, 만병통치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천연치료제 앞에 그런 페넥스라는 그런 명칭이 붙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제목을 보니까 타임지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로 마늘을 강력한 항암제로 꼽습니다. 타임지에서는요, 10대 그 항암식품 가운데 1위가 바로 마늘이라고 해요. 마늘은 한국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도 곰이 마늘하고 쑥을 30일 동안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곰이 됐어요? 사람으로 환생할 만큼 우리에게 참 익숙한, 아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정서에 마늘은 김치에도 들어가고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항암제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마늘이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지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에 보면 이 마늘은요, 한국의 단군 신화에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3,500년 전부터 종양치료제로 마늘을 활용했다는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그런데 마늘은 이렇게 딱 드시면,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마늘 먹고 화 하면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마늘의 냄새가 아주 기상천외하죠. 마늘은 이런 좋지 않은 그 냄새,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100가지의 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마늘의 별명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해백리. 일해백리는 나쁜 냄새 한 가지, 그러나 좋은 점은 100가지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이름이 바로 마늘의 별명인 일해백리 식품입니다. 자, 최근에 마늘에 관한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첫째, 요새 이제 기생충 제거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하시던 분들이 기생충 제거를 통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생충 제거에서 많은 분들이 눈을 뜨시고 있는데요. 자, 이런 항균 작용 또는 항생 작용, 항암 작용이 모든 그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벌레나 기생충이나 나쁜 박테리아나 그리고 곰팡이를 죽이는 강력한 항균 작용이 마늘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장상피 화생이나 위암의 유발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을 잘 활용하시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충이나 요충이나 구충을 죽이는 강력한 기생충 약으로도 고대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신화에도 나오지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이 마늘을 강력한 기생충 약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항균 작용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거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고요. 또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혈당을 낮추어주는 성분이 있는데, 특별히 마늘 속에 있는 그 고약한 냄새, 화 불면 도망갈 만한 냄새의 성분이 주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이 체내 비타민 B6와 결합해서 췌장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치료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마늘에는 유기성 게류마닌 성분이나 또는 PO1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데 아주 탁월한 캐슈넛에 많이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 이런 것들이 종양을 억제하고 종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트레펑으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상고병과 또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질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운 마늘, 흑마늘 많이들 찾으시죠. 자, 그런데 마늘이 전 세계 중에서 한국계 가장 좋다고 하네요. 한국계 알리신 성분이 가장 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 이 마늘의 고약한 냄새인 이 알리신 성분은 바로 이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제로서 발효가 되는 거고요. 또 마늘에 있는 디알릴 2황화물 성분이 간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의 형성을 막아준다고 캔서 리서치 1988년자에 발표하고 계십니다. 자, 1950년 마늘과 암에 관한 첫 번째 과학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마늘의 활성 성분인 알리신 성분을 가지고 암에 걸린 쥐에게 한번 주입을 해보았습니다. 마늘을 주입한 쥐는 다른 쥐들보다 생존기간이 몇 배나 길더라? 3배나 길더라. 자, 이 많은 연구에서 알릴황 성분이, 이 마늘에 있는 알릴황이라는 성분이 암을 예방하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또 마늘에는 유기성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 게르마늄 성분이 황을 포함한 강력한 황산화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마늘에 대한 효능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게르마늄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냐면 산화를 증진시켜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헤비메탈,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를 추출할 때 산소를 예비해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T임파구나 또는 B세포나 내추럴 킬러 세포 같은 세포 살상 세포들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항체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마늘이 굉장히 유용한 항산화제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또 마늘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아포토시스, 세포 자멸사,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명령해주는 그 성분, 특별히 인체 백혈병 세포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성분이 바로 마늘에 있는 아존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마늘에 있는 아존 성분이 백혈병 세포의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병든 세포가 죽도록 명령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모레큘러 파마콜로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학지에 발표를 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요, 마늘 한 가지로 해독도 하고 암도 퇴치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또 생강이나 양파, 날 브로콜리, 마늘 주스는 강력한 항암 음식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냄새를 견딜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항암 혼합 음료로 드링크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자신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생마늘을 참 많이 드십니다. 그러시죠? 뭐 이제 마늘로 장아찌를 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YTN 사이언스에서 과거에는 마늘이나 생강이 생것이 효력이 있다.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종양 억제에 좋다. 물론 그 얘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늘을 생마늘과 익힌 마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익혀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생마늘이 더 좋을까요? 익혀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 마늘 익혀 먹으면 더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익힌 마늘에는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섬유질, 회분, 배추에 많은 회분, 비타민 B1, 비타민 B12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C, 글루타민산, 칼슘, 철, 인, 아연, 셀레늄, 마늘의 주된 냄새 성분인 알리신 성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항암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별히요, 마늘을 익히게 되면, 굽게 되면 노화 방지에 좋은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상승되기 때문에 마늘의 항암 효과가 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물론 알리신 성분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성분은, 다른 항산화제 성분은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늘을 익혀 드시는 것을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채소들이 있죠. 특별히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더 상승시키는 무엇? 당근을 센 것으로 드시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누렇게, 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누렇게 뜨죠. 예, 그래서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은 채소는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흡수가 좋다는 거.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수율이 토마토를 익힌 다음에 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 숲에다가 올리브유나 또는 코코넛유를 넣어서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몇 배가 올라간다? 흡수율이 9배가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익혀 먹으면 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드시면 참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나 위장병이나 위가 약한 위궤양, 위에 염증이 있는 분들 또는 위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위가 약하기 때문에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꾸 자극합니다. 한때 레몬이 좋다 그래서 막 레몬즙을 레몬으로 도배를 하셔서 위를 다 자극해서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위벽을 자극해서 헐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힌 마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을 상당히 자제하게 하는 이유가 생마늘도 역시 몸에 열을 나게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자꾸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얌전해서 잘 말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생마늘은 몸에 열을 나게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또 열이 많이 나는 환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대신 구운 마늘이나 익혀서 드실 때는 알리신 성분은 파괴될지라도 더 좋은 폴리페놀이나 여러 항암 효과들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균들을 슉슉슉슉 잡아먹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 성분을 줄지만 항산화 함량은 훨씬 증가하게 되고 본초 강목에 보면 마늘은 아무리 좋아도 오래 먹으면 간이나 눈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서 아침마다 부추하고 당근을 달래요. 위암 환자분이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침마다 참 풍성하게 채소가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매일 당근하고 부추를 먹어야 위암을 나을 수 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매일 그거를 드세요. 목숨 걸고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좋은 항암 채소들을 가지고 균형지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늘도 오래 먹으면 간과 눈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3쪽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혀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마늘의 항암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